2017년 내 나이 70에 들어설 때 세상을 뒤 돌아볼 때라 생각하던 중 내 아버님께서 70에 돌아가셨기에 1904년 3월 7일 출생, 1974년 8월 13일 졸, 이 무렵 한상일이란 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10만 원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7년 4월 3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24개월 임대를 놓았습니다. 이 시기 강화도 전원주택 전세 시세는 대지 100평권 평 60평이 1억 7천만 원 하였음. 본건 건물은 대지 150평 건평 59평이며 이 주변에서 가장 잘 지은 집으로 평이 나있던 집임. 2019년 1월 3일 신년정 초부터 한상일은 집을 비워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오기에 이 무렵 한상일은 도보 8분 거리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신축하고 있었으며 두 집의 난방비가 부담되어 새해 초부터 집을 비우겠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다 생각하고 임대 만료 아직 3개월도 더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차한 내 집은 필요한 물건 가지러 가끔 오기에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가 걱정이 되어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라 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임차 기간까지 보일러 동파 및 수도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년 초부터 보증금 입금 계좌를 보내오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인터넷 광고를 하여 2월부터 집을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시기에 한상일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집이 너저분하여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여 수차례 보여줄 수가 없었으며 문자 확인 안 온 거요? 아니, 일하느라 못 봤는데?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집 보러 오신 분과 함께 2년간 임대한 집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문 들어가기 전 우측간이 창고에 한상일이 사용하던 매트레스를 대못을 박아 세워놓았으며 대문 열고 들어가니 잔디 정원을 풀밭을 만들어 놓고 깨진 어항과 화분을 던져 놓았으며 하루 한번 빨래를 해 널어 놓더니 주목나무를 몽둥이 만들어 놓고 계단 아래는 다 뜯어진 비닐하우스를 방치해두고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고 중문을 열고 보니 거실에 주인 몰래 화목난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이 차가워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은 것이 보이고 있으며 집 보러 온 분이 발 시렵다고 실내화를 찾아 신으시고 한상일에게 난방비는 얼마나 드나요? 사진 좌측에 묻고 계시고 한상일의 답변은 그건 알려드릴 수 없죠 라고 한다. 화목난로를 주인 몰래 설치하다 보니 건물 후면으로 연통을 빼느라 연통을 아래 방향으로 5번을 꺾어 설치를 하였고 연통 설치 시 걸리적대는 샨데리아 등 카바를 전부 탈거해놓고 주방 샨데리아 등은 등카바는 탈거되어 있으며 전선줄을 늘려 싱크 대상부장에 못을 박아 위태롭게 매달아 놓았으며 집 보러 오신 분이 창문틀로 다가가더니 헉하고 뒤돌아 나오시기에 나 또한 창문틀을 보게 되었으며 사람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웠으며 난로 분진이 내려앉아 있는 것을 청소를 하지 않고 여름을 지났는지 곰팡이까지 끼었으며 화장실 창문틀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창문보다 더러웠고 창틀에 스틸피스를 박아놓아 문을 열 수도 없으며 난로 주변의 거실 창문틀 목재 부분은 열화로 나무진이 나와 있고 창틀마다 우레탄 폼을 쏘아놓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함부로 못 받기 금지로 되어 있는데 고급 장식장 및 몰딩 여기저기 못을 박아놓았으며 전문집 청소 인력이 창문틀을 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걸레 바지를 토막을 내어놓고 테이프 처리했으며 싱크 수전은과 물바지 선반은 만질 수도 없이 더럽고 화장실 수전은 만질 수가 없으며 변기 카바는 크래기가 있고 천정은 똥물이 튄 듯 더럽고 전기 스파크나 빵꾸가 났으며 욕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욕실 문은 욕조에서 3m 떨어져 있는데 썩고 부풀르고 있으며 가스렌지는 음식물 끓어넘친 거 닦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고착되어 점화가 안 되고 인터넷 선 연결하느라 문틀마다 구멍을 뚫어놓고 건물 후면은 쓰레기장이 되었으며 후면 계단 또한 쓰레기장보다 더럽고 주방문을 길냥이 침투방지용으로 건물 후면에 2년간 내다 놓아 눈, 비 맞춰 목재 가디 틀리고 크래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싱크대 하부 문짝안에 보관하던 컨트롤 박스를 건물 후면에 내다 놓아 눈, 비를 2년간 맞춰 작동불능이 되었으며 보일러 기술자인 한상일은 450만 원 하는 펠릿 보일러 부품을 탈거 절취해가고
450만 원 하는 펠릿 보일러 고장난 거 추궁하니 기름 보일러만 사용했다고 말한 자가 기름 구입 영수증 제출도 못하고, 문주희 판사는 본 사건의 보일러 동파 및 수도관 동파로 수도요금 이사 17만 2,010원이 더 나온 것을 확실히 따져보기 위해 피고가 제출한 문서 제출 명령서까지 캔슬시키고, 원고가 본 사건 건물에서 보일러용 기름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에게 증명하라 하여 피고는 주변 주유소 두 곳에서 원고 거주 기간 보일러용 기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주유소 사장님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좌측 기름 보일러는 동파로 누유되고 있으며 우측 펠릿 보일러는 부품을 탈거해놓고, 수도관로 동파로 수도요금 이사 17만 2,010원이 더 나왔으며, 집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한상일은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임대 방해를 하고 있기에 2019년 4월 22일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모든 혐오스러움을 제거하여 집 임대에 적극 협조 바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현관키 번호 받기 39일 전입니다. 4월 25일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매트레스 제거 뜯어진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난로 조속 철거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 그런데 한상일은 계약 만료보다 32일을 무단 점거하면서도 위의 모든 집임대 방해 행위로 작용한 혐오스러운 물건들 제거하고 창틀이 먼지 및 쓰레기 청소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왔다. 소송 전반에 관한 얘기를 다 적을 순 없고 양심을 버린 판사의 판결만 얘기해 보려 한다. 전임 판사의 조정회 부결정,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을 무시한 문주희 판사. 한상일이 변호사인 차영애 변호사와 법정에서 반말하던 사이라 재판이 개판이 되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그 양심을 잠깐 집에 두고 와서 판단을 하면 재판이 개판이 된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은 한상일은 준비서면부터 모든 제출된 서면이 거짓말뿐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서면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채권자와의 만남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의 주장을 증명하면 내 집을 그냥 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제출한 피고의 준비서면에 모든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샨데리아 등카바 절취 주장에 대하여 원고 한상일은 이사 갔을 당시 전세입자가 샹들리에 커버를 분리하여 집안에 둔 상태였고, 원고는 이를 사용해 보려고 열심히 닦아보았으나 너무 지저분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에 창고에 보관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위의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원고의 사오기 5일 전 촬영한 영상에서 샨데리아 등카바가 온전한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전 세입자 이사 후에도 샨데리아 등카바는 온전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좌측 사진 원고의 사오기 전 홍 선생님 사실 때의 샨데리아 등은 온전한 상태로 달려있다. 우측 사진 이전 세입자 홍성대 선생님 이사 간 후 원고의 사오기 5일 전 촬영한 사진 역시 샨데리아 등카바는 온전한 상태이다. 원고가 창고에 보관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라고 한 거짓말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창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원고가 제출한 가파로 중에 44평 수기 표시한 것을 보면 원고도 임대한 부분이 44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21년 9월 4일 제출한 준비서면, 법원에서 을 72호 증표기 도장 찍음을 보면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면 형사처벌을 원하는 글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창고로 표기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을증 68호증으로 증명하였으며, 2021년 9월 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하 주거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2020년 8월 12일 제출한 참고서면, 법원은 준비서면으로 표기된 서면에서도 원고도 형사 고소 등을 통해서도 다퉈볼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펠릿 보일러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름 보일러만 사용하였을 뿐 펠릿 보일러는 사용조차 한 사실이 없는 바 배관이 절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오기 전 사시던 이전 세입자가 원고 한상일 이사 오기 전까지 펠릿 보일러를 잘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을 55호증으로 이전 세입자가 펠릿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피고가 제출한 보정권고 연기 신청서에 명기한 갑 3호증 원고가 보낸 통지서 주소에 같은 번지 지하로 표시하였고 갑 8호증 등기부 등본은 지하 39.30평방미터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인 없는 집에 무단 주거 침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형사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명기했다. 또한 원고는 고리의사체를 얻어 집을 얻어야만 했고 라고 하여 피고는 을 58호, 을증제 59호, 60호, 61호로 집을 얻은 것이 아닌 새 집을 지어나간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도관 동파로 수도요금이 47만 2,010원이 나온 것을 추궁하자 갑 10A 장롱 안에 설치한 분배기, 갑 10A 화장실 안에 설치한 분배기, 갑 10A3 5개 수도 계량기. 피고는 2019년 12월 1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가 제출한 갑 10A1, 갑 10A3까지의 사진은 증거로 가치 없는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장롱 안에 설치된 분배기와 화장실에 설치한 분배기가 보일러 동파와 수도관 동파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출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갑 10A3은 수도 계량기 사진이며 수도라인 동파의 책임을 면하려고 촬영한 사진인데 이 또한 증거로서 가치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수도 계량기 사진은 계량기 뚜껑을 열어놓은 사진이며 계량기 우측 옆으로 보이는 수돗물 잠금 장치를 잠그느라 열어놓은 사진으로 보이며 동파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량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동영상 촬영을 하고 계량기 수치를 표시한 사진을 원고의 사전 이사 후로 표시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 책임을 면하려면 기름 보일러만 사용했다고 하였으니 기름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기름 구입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임차 건물이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거짓 주장만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1심 문주의 판사는 전임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다 무시하고 원고의 거짓 제출된 문서는 전부 참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도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계약 만료일보다 32일 후인 5월 31일 키 번호를 알려주면서도 피고가 4월 22일 보낸 내용 증명에서 지적한 원상 회복에 이행을 하지 않고 건물 입구 매트레스 제거, 뜯어진 비닐하우스 철거, 화목 난로 철거, 창문 틀에 내려하는 시꺼먼 난로 분진 제거 및 청소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어와 소송에 끌려다녀야만 했고 피고는 소송 중인 건물의 증거 보존을 위해서 늦가을까지 재임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임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빼고 원고가 2년간 보일러 가동도 하지 않고 수도라인 동파 및 보일러 동파, 보일러 부품 탈거 절취 및 샨데리아 등카바 탈거 절취 등 실질 손해액만 금액으로 따져보니 855만 7,851원입니다. 지금부터 원고의 변호사와 문주의 판사가 법정에서 반말하더니 피고의 을증 72호증까지 다 무시하고 원고의 거짓 준비서면만을 인용하여 소송에서 패하고 2년간 230만 원 받고 피고가 물어준 돈의 내역에 대해서 기록해 볼까 합니다. 2020년 9월 2일 3천만 원, 9월 3일 3천만 원, 합 6천만 원 송금. 2022년 4월 4일 144만 2,649원 송금. 2025년 7월 15일 경매가 3회차까지 유찰되어 경매 해지 비용으로 2천만 원 송금. 2025년 7월 25일 665만 2,026원 송금. 보증금 7천만 원 중 8,809만 4,675원 현금 지급하여 원고는 보증금 반환에서만 1,809만 4,675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건물훼손 손실금 855만 7,851원을 더하면 2,665만 2,526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원고는 2년간 임대료 230만 원 내고 피고가 받은 임대료 수입의 11.69배의 수익을 챙겼으니 이만한 사업도 없습니다.
피고가 경매 브로커 만나 선심 베풀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너무 억울하여 비와 눈 바람에 찢기기 전까지 353일 게시한 현수막. 차량에 현수막 걸고 원고한 상일이 2년간 집을 쓰레기장보다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 마이크로 고발하는 사진입니다. 2025년 7월 15일 2천만 원 송금 후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한상일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2025년 7월 25일 665만 2026원을 송금 후에도 한상일은 경매 해지를 하지 않기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상일은 보거라 나는 너에게 전세 2억 나가는 단독 전원주택 45평을 임대료로 월 10만 원 받았으며 2년간 230만 원 받았다. 보증금 7천만 원 중 8,809만 4,675원을 지급하였으니 너는 1,809만 4,675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내 놈이 내 집 피해준 건물 훼손 비용 855만 7,851원을 배상하지 않았으니 부당이득 1,809만 4,675원 플러스 건물 훼손 배상비 855만 7,851원 합하면 전체 2,665만 2,526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내 놈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내 놈이 내 집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집 새로 짓고 사는 것도 내 덕분 아니겠냐. 내가 내 놈 집 찾아가 차 있는 것 보고 불러보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도 내 놈은 지은 죄가 많아 나오지 않기에 이렇듯 내용 증명으로 내 뜻을 전하니 천벌받지 말고 이행하기 바란다.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 임차 기간인 2017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관키 번호 알려준 날 기간 중 원고한 상일은 계약서 특약 사항 구조까지 무시하며 건물 내부 곳곳에 못을 박아 놓았으며 건물 수명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문틀에까지 구멍을 뚫어놓고 샨데리아 등카바하고 원수라도 졌는지 등카바를 전부 탈거 훼손 손괴 절취하였으며 주택 입구에 한상일이 사용하던 매트레스와 뜯어진 비닐 하우스를 계약 기간이 지난 5월까지 방치하여 혐오스러움을 주어 재계약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 난로가 가로막고 있었으며 창문 틀마다 먼지가 캐캐이 쌓여 있고 원고한 상일의 이런 모든 행위가 피고가 재임대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였으며 내 집에 좋은 기받아 한동리에 새 집을 지어 이사 나가면서 임차한 피고의 집에 보일러 가동을 하지 않아 건물 및 보일러 수도관의 동파를 초래하여 피고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원고 임차인의 아나무인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용 증명사. 내 놈은 원상 회복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소송을 걸어와 나는 내 놈이 더럽히고 손괴하고 절취해간 증거를 보존키 위해 재임대도 하지 못하고 소송에 끌려다녀야만 했다. 내 놈이 설치한 화목난로 뜯어진 비닐하우스 대문 입구 매트레스 등 혐오감 주는 내 놈 물건을 4월 29일 만기이나 내 놈은 5월 30일까지 제거하지 않아 나는 결국 봄 이사철을 놓치고 가을철에 재임대하여 너에게 보증금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약서 5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부 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내 놈이 내 집에 피해를 준 금액이 855만 7,581원이기에 1천만 원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다. 그 후 2022년 4월 4일 144만 2,649원을 송금하였다. 도합 6,144만 2,649원을 송금한 것이다. 내 집 피해액 855만 7,581원을 더하면 7,230원이 되어 내 놈에게 230원 더 지급한 것이다. 나는 돈 없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내 놈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전임 판사가 조정 결정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문주희 판사와 내 놈이 선임한 차영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반말하는 사이더니 재판이 개판이 되었다. 한상일은 내 집에 경매 신청을 하여 내 집에 법원에서 또는 감정평가사가 들락거려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3억 9,294만 6천 원의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감정평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감정평가사가 평가 시 빼놓은 스틸로 제작한 철대문 및 파고라, 베란다 확장 공사 및 실내 화장실 2군데, 리모델링 시타일 전 부교체, 비대 설치 정원의 소나무 및 30년 이상 된 목련나무 등 본 사건. 건물과 300m 거리에 4차선 도로 개통 시 지가 상승의 경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피고는 감정평가의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본 정원의 소나무와 목련나무 그리고 대문 안의 파고라. 본 사건 건물과는 비교평가할 수 없는 건물과 평가하여 저평가하였음을 증거사진으로 증명하였다. 본 사건 건물은 대지 150평 건평 59평 건물이며 이웃 건물과 비교평가할 수 없는 제일 잘 지은 집으로 평가된 집을 정원 소나무 한 그루에 900만 원 하는데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엉터리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법원은 고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부인이 목사님이 네, 되었다 하여 목사님.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네, 누구세요? 오늘 수요일은 바쁘신 날 아닌가요? 네, 좀. 누군지 절대 모르겠어. 모르시겠죠? 네, 아니, 수요일 날은 좀 바쁜 날인 것 같아서 네네. 문자 답신 받고도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네네. 네. 제가 계양 쪽으로 가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목사님이다. 입이 붙었어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어, 언제쯤에요? 내일쯤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요. 내일 제가 저기 세미나가 있어.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세미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뭐 한 월요일 날 좀 올까요? 네.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이면 참 좋은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네, 월요일은 제가 강화를 갔다가 월요일 날 저녁에 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화요일이면은 시간이 넉넉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찾아뵙는 걸 하고, 네네. 어디로 찾아뵐까요? 근데 누구신데요? 네? 저기 지금 제가 임학동에 있어요. 임학역 있는데. 이망역 있는데, 네네. 교회 이름은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네, 시장 안에 있어. 행복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교회 명칭 잘 지으셨나 그랬더니 많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망역 행복한 그 교회 근방에 가서 네네. 제가 화요일 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임학 시장 안에 있어요. 이막시장 안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 화요일 금방, 날까지 네네. 궁금하셔도 좀 참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네, 전화 원고의 고맙습니다. 딸이 누나를 예, 부라리며 감사합니다. 반말을 하며 네. 역사를 잡는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던가 과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야, 네,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야, 여보세요? 장난을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년 10월 25일 선고 91다에 22,605호 22,612 판결이지. 그런데 내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내 집을 경매로 넘겨 나는 어떻게 하든 경매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리에 달러돈 얻어 2025년 7월 15일 2천만 원 송금하고 2025년 7월 25일 665만 2026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너는 아직 경매해지를 하지 않았더구나. 끝까지 도둑놈심보로 내 집을 경매로 넘겨 저가 매수를 노리나 본데. 그러다 천벌 받는다. 내가 7월 25일까지 경매해지를 위해 2665만 2026원 송금한 돈 즉시 반환하기 바란다.
나는 내놈 보증금 7천만 원 중 8,809만 4,675원을 지급하였으니 너는 1,809만 4,675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내놈이 내 집 피해준 건물 훼손 배상비 855만 7,851원을 배상하지 않았으니 부당이득 1,809만 4,675원 플러스 건물 훼손 배상비 855만 7,851원 합하면 전체 2,665만 2,526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는 내놈에게 2년간 230만 원 받고 2,665만 2,526원을 지급하였으니 내가 받은 임대료 수입의 11.69배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도둑놈아, 당장 경매 취하던지 7월 25일까지 내놈에게 송금한 2,665만 2,526원을 즉각 반환하기 바란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 명심해라 도둑놈아. 2025년 8월 19일 칠순 중반의 노인이 경매 브로커에게 인간 말종인지 모르고 선심 베풀고 집이 경매 진행 중인 황당한 일당한 집주인 경규홍. 경매가 4회차까지 유찰되었다. 5회차 2025년 8월 28일 경매 진행되었으며 최저금액 9,434만 6천원이며 1억 600 써놓은 사람이 낙찰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3억 9,294만 6천원도 저평가됐음을 여러 차례 걸쳐 이의 신청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또한 한상일에게 경매 중지 비용으로 2025년 7월 15일 2천만원, 7월 25일 2,665만 2,526원을 송금하였지만 경매를 중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8일 5회차 경매에서 단독응찰한 신오호 씨가 1억 600을 써넣어 낙찰되었다. 인천지법 앞에 법무사가 경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공탁금 및 소송비용을 1,467만 4,806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 1,467만 4,806원을 송금하였다. 2025년 8월 22일 15시 5분 14초에 1천만 원 송금하고 같은 날 15시 7분 49초에 467만 4,806원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500만 원을 더 보내야 된다며 500만 원은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라 하여 2025년 8월 29일 12시 57분에 달러돈을 급히 얻어 법무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9일 한상일의 취하서가 접수되었으며 2025년 9월 4일 법원의 매각 불허 결정. 소송 사기를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 월 10만 원의 전원주택 45평을 빌려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를 갚은 한상일을 응징하는 일만 남았다.